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전문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피해도 커지고 있죠.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지역 또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데요. 서해 최북단에 자리한 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보위가 있지만 현실은 수요가 많은 진료과를 보기엔 원장을 포함한 전문의 3명이 7개과 진료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 속에 백령병원의 고군분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웅희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은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구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은 현재 10년째 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두익 원장을 포함해 3명의 전문의와 공보의 7명, 간호사 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산부인과 의사를 구했지만 주민들 수요가 많은 내과는 물론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의 3명이서 사실상 7개 과를 진료하는 겁니다. 빨간 날에 병원에 가려고 하면 항상 응급실을 오게 되는데 청소년과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럼 예를 들어 피부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진료를 받기 위해선 육지로 나가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안개가 낀다든가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육지로 나가는 배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에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인천시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섬마다 도심 대형병원을 전담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찾게 하는 1섬 1주치 병원 사업 대상을 기존 9개 섬에서 18개 섬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맡는 소방 헬기도 한 대 추가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되고 구조가 필요할 때는 바로 그 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섬의 순회 진료를 위해 낡고 오래된 병원선을 대신할 270톤 규모의 새 병원선도 내년 3월 운항을 목표로 건조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7개월 만에 6만 달러 문턱을 넘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상승률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나친 과열에 따른 우려도 교차하지만 이 기세라면 역대 최고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한때 6만 4천 달러, 우리 돈 8,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하루 전 5만 7천 달러 초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4시간 만에 6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6만 달러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긴 비트코인은 보름여 동안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상승률이 올 들어서만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호재로 꼽힙니다. People are trading it and the demand has been very strong, creating better liquidity in US markets and bringing with it more investors. 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4월 반감기에 발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지나친 과열에 따른 우려도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 기세라면 역대 가장 높았던 2021년 11월에 6만 9천 달러, 9,200만 원을 넘어 올해 안에 1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북한이 작년에 발사한 정찰 위성이 작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의 견해인데요. 이 위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우주미아 신세라는 우리 정부의 평가를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위성이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 보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소속 위성 전문가 마르크 랑부르크 교수는 미국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2월 19일에서 24일 사이에 궤도 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저점이 고도 488km에서 497km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는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어서 이것만 봐도 만리경 1호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랑부르크 교수는 북한이 이 위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첫 정찰 위성에 추진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는 게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 보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 위성이 하는 일 없이 지구 주변만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21일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서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고 이후 며칠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이 찍은 사진을 살펴봤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한 바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27분 사이에 정찰 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축 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이후 이와 관련한 별다른 공식 발표나 관영 매체의 보도도 없어 위성이 작동불능 상태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사흘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일대 4곳에서 따로 불이 났는데 가장 큰 산불은 사흘 동안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도 이번 산불이 텍사스주 역사상 2번째로 큰 화재라고 전했는데요. 예년보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도로 옆으로 펼쳐진 세상이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갑자기 불기둥이 치솟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사흘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일대 4곳에서 따로 불이 났는데 그중 가장 큰 산불은 사흘간 3,4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서울 면적이 5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2번째로 큰 화재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위협이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We received word that the town was getting evacuated, so we came back to try to get the remaining family pet and maybe a few belongings from inside the house. And when we came out, the sky just turned black. I mean, the smoke was so thick. 인명피해나 부상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일대에서 주택 40여 채가 불에 탔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또 전신주와 전선이 불타면서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강풍과 가뭄, 예년보다 따뜻한 기온 등이 불길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Going on, and there wasn't really anything until the wind changed from the south to the north, coming out of the north. And when that happened, this happened. It brought flames from the cemetery. It brought that house caught on fire first, and then it come across us. 우리 재외공간인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현지 한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가 시신을 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끝에 시신을 인도받아 4만 2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된 건데요. 나발리의 아내는 장례식을 평화롭게 치를 수 있을지, 추모객들이 경찰에 체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물리치려면 기존의 결의안이나 제재가 아닌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ou cannot defeat him by thinking he is a man of principle who has morals and rules. He is not like that. You are not dealing with a politician, but with a bloody monster. 러시아 교정당국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산책 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인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측근들은 나발리의 사인을 은폐하기 위해 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시신을 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끝에 시신을 인도받아 사망 2주 만인 3월 1일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나발라야는 장례식을 평화롭게 치를 수 있을지 추모객들이 경찰에 체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killed him. Even after that, they abused his body. On the one hand, the public murder has once again showed everyone that Putin is capable of anything and that you cannot negotiate with him. 나발리의 대변인은 이번 주말 공개 추모 행사를 계획했지만 행사를 열 만한 모든 시설에서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17일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했는데 크렘린궁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